세아가, 시집 왔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 좀 도와야지. 시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어제 회식 있어서 새벽에 들어온 거 뻔히 아시면서 꼭 이렇게 깨워야겠어요? 어머님 생일 미역국은 스스로 끓여 드세요. 생일이 무슨 대수라고. 불과 1년 전의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생일인지라 미역국도 스스로 끓이고 아침을 차려놨는데 전날 밤 며느리가 예고도 없이 회식이라며 새벽 2시에 술이 떡이 되어 들어왔었더랬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도 술을 잘 못해서 사회생활이 힘들었는데 며느리는 사회생활에 잘 맞는지 회식 아니더라도 거의 한 잔씩 술을 마시고 올 정도로 애주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여주에 살고 있는 박화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올해로 69살이 되었고 저는 40여 년 전 남편을 공장 사고로 잃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사람이었기에 남편이라고 말을 했고 더군다나 제 뱃속에는 그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는 아래로 동생만 넷이 있어서 장녀로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당시 시집을 좀 늦게 갔었거든요. 29살의 공장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마음이 맞아 결혼하기로 하고 뱃속에 아이를 가졌는데 공장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미처 남편은 못 빠져오고 저만 간신히 빠져나와 저와 아이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저것이 내 아들 잡아먹었네, 잡아먹었어. 어쩐지 사주팔자가 영 찜찜하더라니. 뭐 저런 것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애미애비 못 알아보더니 기어이 일을 쳤지 쳤어. 가여운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남편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제 뱃속에 그의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도 안 했으면서 뱃속 아이를 품고 있는데 그 아이가 우리 아들 아이인 줄 어찌 아냐? 절대 우리 집안 호적에 못 올리니 그런 줄 알고 알아서 살아라. 어머니, 맹세코 이 아이는 그 이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하세요, 정말.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장씨 집안의 아이인데. 허나 제 오열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저를 이리 구박하며 뱃속의 아이까지 부정을 했기에 저는 끝내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서 인정을 못 받게 되었고 훗날 낳은 아이도 집안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서 성을 기어이 제 것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에서 저를 불쌍하고 가엾게 받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능력이 없으시면서 엄하기만 하셔서 저는 맏딸로서 공부며 뭐며 포기하고 일찍이 사회에 나와서 버는 돈들을 족족 가족들을 위해서만 써야 했기에 모은 돈 하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라.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배부터 불렀으니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모아놓은 돈 다 내놓고 집안 식구들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다신 내 눈에 띄지 말아라.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친정집에라도 있게만 해주세요. 배 부른 상태에서 저더러 어디 가라고요. 그냥 친정집 안에서만 나을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그렇지만 제 외침은 묵살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술병을 꼬나 들고 그리 말씀하셨고 저는 너무나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식구들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제 희생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았던지 참으로 얄궂게도 아버지께서는 이제 제가 임신했으니 돈 벌 수가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이용같이 떨어진 절 내쫓았죠. 저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서 야밤에 간단히 제 짐만 들고 부른 배를 어루만지며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도 그 와중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친정엄마가 몰래 챙겨준 편지와 돈 몇 푼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든 잘 살아라, 내 딸. 화임아, 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만 하고 동생 건사나 하며 힘들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밥 잘 먹고 건강하게 네 몸 잘 챙기거라. 라며 제게 돈을 내어주셨는데
저는 그 돈에 감사하며 펑펑 눈물을 흘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족들에게 벌어다 준 돈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친정엄마가 저를 챙겨줬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작은 월세방 보증금 할 정도는 되었기에 저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아이를 낳고 살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더랬죠. 아들 하나도 겨우 목숨 걸고 낳고 품에 안은 저는 아들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식당 설거지, 남의 집 파출부까지 돈 되는 거라고는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내 새끼만큼은 나처럼 서름당하지 않게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러려면 공부를 해서 큰 사람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하기에 온 재산을 다 터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아이를 교육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은 기대보다는 약간은 못 미치게 대학을 갔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 합격을 했고 그야말로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아들과 저는 대학 합격 소식에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며 좋아했고 아들은 제게 이리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그동안 받았던 거 이제 다 돌려줄 거야. 엄마 바람처럼 큰 사람 돼서 내가 엄마 비행기 태워줄 테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주세요. 고맙다 우리 아들. 엄마는 네가 그런 말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장하다 내 아들. 주변에선 인류대학 간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야단이냐고 했지만 저는 너무나도 좋고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에도 신경 쓰며 나중에 취업하려고 기반을 다졌어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생겨서 운 좋게도 대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고 동네 사람들이고 제 아들이 이름만 들면 알 법한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니 모두들 아들 잘 키웠다고 아우성이었고 몇몇은 좋은 여자 다리를 놔주겠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아들의 인생을 끼어드는 것 같아 굳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옆집 사는 여자가 자기 조카인데 진짜 집안 좋고 괜찮은 여자라고 무엇보다 요새 인기 많은 교사라며 제 아들과 다리를 놔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하라고 졸라대니 결국 저는 아들에게 여자 사진을 내밀게 되었죠. 이게 뭐예요? 옆집 여자 조카인데 초등학교 교사라더라. 너한테 부담 줄까 싶어서 말 안 했는데 계속 졸라대서 괜찮으면 한번 만나보면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사진을 봐도 예쁘장하고 단아하게 생긴 얼굴이라 저도 내심 기대를 하며 아들에게 여자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 사진을 한참 보다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만 이내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사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선자리 사진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 수더분하게 집에서 출퇴근하며 전혀 여자가 있는 내색을 안 해서 몰랐는데 저는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하고는 1여 년 정도 만나서 교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엄마에게 감쪽같이 속이고 말도 안 했냐 서운한 김에 얘기를 했더니 아들은 그냥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고는 그냥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기분이 묘하더군요. 제 품의 자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훌쩍 커서 결혼을 전제로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허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서 좋은 여자 만나고 있겠지 하고 아들의 눈을 의심치 않고 믿기로 했어요. 그때 동안만 해도 저는 예비 며느리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아들은 며느리감을 집에 한번 데려오고자 말문을 트였습니다. 엄마, 저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사람을 회사 영업부 홍보차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라 엄마 마음에 안 드실 것 같긴 하지만 마음씨는 비단결이에요.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데 요새 그런 여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결혼할 여자로서요. 아들은 저에게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는 말을 하면서 솔직히 그 여자에 대해서 다 말을 했고
얼핏 보기에도 아들은 그 여자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찌해야 할까 난감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말을 듣고 일단은 한번 데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아들의 짝으로서 제가 변변치 못한 만큼 며느리는 잘 배우고 좋은 집안에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제 욕심이긴 하죠. 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아들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저는 아들이 그것을 알아볼 거라 생각해서 아들이 원하는 여자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여자를 데려온 날 생각보다 저는 느낌이 괜찮은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신하게 긴 정장 치마를 입고 왔는데 제가 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준 교사 며느리감이나 이미지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말씨도 상냥하고 부드럽고 교양도 있어 보이는 게 못 배운 여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다 잃고 고모 손에 자라서 부족한 점이 많고 부모님 사랑이 많이 그리운 상태로 자랐어요. 제가 어머니 모시면서 도리다하며 며느리 노릇 잘하고 싶습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하고 한 번 봐서는 모르지만 참 잘 자랐다 싶은 아가씨였습니다. 저희 집도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아들이 제 성을 따서 사생아로 자랐고 아들도 그것에 대해서 자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에 부인만큼은 잘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비슷한 처지의 여자를 만나서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은 돈이 없다길래 혼수도 예단도 다 준비하지 말라 했고 그래도 둘이 결혼했는데 서운할 것 같아서 반지는 제가 아는 금방에 가서 삼부 다이아로 해줬어요. 다이아몬드처럼 둘이 변치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은정이는 알고 보니 예쁘장한 얼굴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연예인을 하고 싶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따로 연기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기획사랑 연결이 되어서 모델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사기도 맞고 많이 힘들게 산 모양이더라고요. 아들과는 제품 홍보 모델할 때 만났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결혼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주변에서는 합가하게 되니 며느리를 얻은 것보다 딸 하나 더 얻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좋았는데 신혼여행 다녀오면서부터 저는 며느리와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잠이 많아서였던지 아들이 부랴부랴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동안 내내 잠들어 있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내 그러니 제가 염려스러움을 표현하자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희 신혼이잖아요. 안 사람 그냥 좀 자게 내버려 두세요. 저 출근 다녀올게요, 어머니. 아들은 자기 안 사람이라면 끔뻑 죽는 녀석이었고 저는 내심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을 차려주었는데 며느리는 손가락 까딱을 안 하고 12시쯤 일어나 제가 차려준 밥을 먹은 후 밖에 나돌아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조신하니 긴 치마만 입고 제게 예의도 지키고 했는데 결혼 후부터는 저를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친정엄마처럼 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식모 다루듯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아들이 벌어오는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몸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놀았는데 몸이 안 좋으면 가만히 집에서만 있으면 될 것을 뭘 그리도 바깥 나들이를 많이 하는지 뭐라고 하면 잔소리로 밖에 안 들렸나 봐요. 어머니, 몸 약하면 바깥에서 일도 못 봐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답답하고 좁은 집에만 있기 그래서 잠시 바람 좀 쐬러 다녀왔는데 나가지도 못하냐고요? 노니까 집안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나는 그 말이 아니라 바깥 나들이 하는 것은 좋다만 보니까 저번 달 카드값도 적잖이 나왔던데 좀 아껴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니들도 얼른 돈 벌어서 분가해야 하지 않겠니? 그이도 벌고 어머니도 버는데 뭐가 문젠데요? 돈 좀 몇 푼 썩기로 써니 그리 아까우셨어요?
요새는 며느리도 딸이라던데 어머니에게는 전 그냥 집안 살림 거덜내는 식충이쯤으로 여겨졌나 봐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간 며느리는 서럽게 울어댔고 저는 스스로 왠지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자책감도 들었네요. 마침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들이 며느리가 왜 그러냐고 묻자 사실대로 얘기하니 아들도 한숨을 푹 쉬며 저를 원망하듯 쳐다보고는 들어가더라고요. 하며 며느리를 위로해주고 달래주는데 너무 서운하고 기분이 좋질 않았습니다. 제가 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카드값이 적잖이 나왔다고 좀 아껴 쓰라는 게 그게 뭐 잘못한 건가요? 며느리가 상전인 건지 저는 언제부터인가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고 며느리는 시간이 갈수록 제 눈치 같은 것은 보지 않고 제 멋대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쇼핑 봉투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옷이나 가방, 화장품들도 저희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값비싸고 고급인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달마다 쓰는 카드값은 점차 늘어났고 급기야는 며느리는 카드를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하는 건지 카드값은 쉴 새 없이 늘어나 버렸고 보다 못한 아들도 점차 큰 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별 수 없이 싸우는 아들 내외 방문을 열었고 둘 다 제 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이없는 듯 헛웃음을 치며 저를 가소롭게 보았지만 그나마 아들이 제 방으로 오니 어이없어 하며 따라와서 왔는데 저는 왜 둘이 그리 싸우고 있는지 연유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이 사람 카드값 많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좀 큰 소리가 난 것뿐인데 이래서야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웃기지 마. 단순히 카드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 어머니, 저도 이제 일하려고요. 쉬는 동안 몸도 많이 나아졌고 해서 이제 슬슬 활동해서 저도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꾸 이이가 저를 의심하고 집안에만 가두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며느리는 억울한 듯 제게 말을 했고 저는 다시 아들에게 묻자 아들은 기가 막힌 듯 말했습니다. 당신 그 일 계속할 거면 이혼해. 여자가 화장 두껍게 하고 야한 옷 입고 다니면서 남자들 만나면서 그게 뭐냐고. 당신 내가 모델이라는 거 알고 결혼했잖아. 전에 일했던 기획사 사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좋은 시나리오가 있다고 영화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해서 미팅 있어서 나간 거라고요. 물론 조연이긴 하지만 주연에 요새 잘 나가는 손유진, 한빈 같이 나오고 감독님도 해외 영화제 작품 여러 번 출품하신 분이라 제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데 지금 그걸 저더러 난리라고 하는 거라고요. 제가 잘 되면 저만 좋냐고요. 우리 집이 필 기회 아니냐고요. 며느리는 제게 사정을 하며 말을 했고 저는 며느리의 심정도 이해를 했기에 아들에게 잘 설득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보니까 연예인이라는 게 작품 한번 잘 만나서 뜨면 잘 나가더라. 며느리 말 맞다나 그리 좋은 기회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잖니?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며느리를 믿고 기다리면 어떻겠니? 나는 우리 며느리 믿는다. 제가 며느리 편을 들자 며느리는 얼씨구나 제 곁으로 와서 아들을 노려보았고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하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은 듯 알아서 하라고 대신 더 이상의 카드값은 없다고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제 팔짱을 끼며 사근사근거리고 정말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제게 자기 얘기를 터놓았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 아시죠? 사실 저는 데뷔도 안 한 무명이나 마찬가지인데 데뷔작을 이렇게 큰 역할을 주는 조건이 있긴 있어요. 조건? 네가 영화에 출연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네, 영화에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작품성 있는 저예산 영화다 보니 어느 정도 제가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역할을 따내었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만약 이걸로 잘 돼서 데뷔하면 돈을 긁어 모을 거예요. 순식간에 제 몸값이 치솟으면 집이며 빌딩이며 돈 버는 건 순식간이라고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며느리는 저를 붙들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며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며느리의 부탁이지만 난감하기만 했네요. 그래, 그 돈이 얼마인지 듣기나 하고 결정하자 싶어서 투자 금액이 얼마나 필요하냐 했더니만 며느리는 상상도 못할 금액을 논하더라고요. 딱 1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새 1억이면 돈도 아니잖아요.
큰 역할치고는 굉장히 싼 금액이에요. 어차피 제가 또 출연하면 출연료 받으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갚아드릴 테니 어머니께서 절달이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셈치고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그리 얘기를 해도 제 수중에는 1억이라는 큰 돈이 있지를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아끼고 꿈을 응원하지만 제게 그리 큰 돈은 없다고, 미안하지만 투자는 못하겠다고 거절하자 며느리는 없으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 계속 졸라대는데 어디 그게 말이나 될 법인가요? 다짜고짜 계속 졸라대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며 아들처럼 화를 내게 되었고, 제가 화를 내고서야 안 되겠다는 것을 안 며느리는 팽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네요.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저는 아들이 여자를 잘못 골라왔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미 결혼한 거 어쩌겠냐 싶어서 저는 그 뒤로 며느리가 딴 생각 못하게 얼른 애부터 가지라고 독촉을 했지만 며느리가 제 말을 들을 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연예계에 데뷔하겠다며 이를 갈고 여기저기 자기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사장님을 찾는다며 매일 고주망태가 되어 새벽에 들어와 뻗었네요. 저는 불안해서 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만 아들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이후부터 며느리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오히려 아들이 그럴수록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했네요. 급기야는 집을 나가버리기까지 했는데 아들은 이 기회에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며 일을 가는데, 그렇게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서 2달 만에 줄줄이 청구서들이 날라오며 덩치들도 저희 집 앞을 서성이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저희 아들은 멱살까지 잡히며 덩치들에게 험한 말까지 들었다고 하더이다. 야, 네 마누라가 네 이름으로 5천만 원을 갖다 썼어. 이자까지 붙어서 지금 7천이니까 얼른 때 될 때 후딱 갚아라. 2달 만에 5천이란 원금은 7천으로 불어나 있었고, 그 밖에 여기저기서 카드값이며 신용대출이며 이리저리 다 끌어쓴 돈 하면 거진 1억 3천 정도가 되었었네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덩치들이 허구한 날 우리 아들이 일하는 회사 쪽으로 찾아가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들도 허구한 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오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노후 자금을 털어서 급한 불부터 끈 다음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내놓고 작은 빌라 전세로 가서 그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돈을 갚고 저는 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충격이 심했던지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얼마 안 가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던 저는 풍에 걸리게 되었는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지만 말이 어눌해지고 다리 거동이 마비가 와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건사하려 했지만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힘이 들었고 그 입장 또한 이해 못하는 바 아니었기에 저는 끝내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곳에 가게 되었네요. 동료로 일했던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며 겨우겨우 사는 와중에서도 아들은 항상 저를 찾아보고는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발길이 뜸하더라고요. 내 말투가 어눌해서 내 보호사에게 대신 전화를 걸어달랬더니만 이내 낯익은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시 합치기로 했어요. 저도 사실 사기를 당해서 남편 볼 면목이 없어서 집에서 나간 거였는데 저도 어려운 일 겪으면서 반성 많이 했어요. 저 뱃속에 손주 생겼는데 조만간 한번 찾아뵐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 어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면목이 없어 못 찾아뵀는데 내일이나 언제 한번 안 사람과 같이 갈게요. 라고 말했는데 저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며느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들이 그래도 사랑했던 여자라 뱃속에 아이까지 품은 마당에 거뒀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이미 앞일이 뻔히 보여 아들에게 헤어지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며느리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울고불고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곧이어 며느리가 와서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저 밖에 나가서 정말 반성 많이 했고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제게 진심으로 잘해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제 욕심으로 인해서 어머님과 남편에게 사람 아닌 짓 한 거 잘못했어요. 제가 빚진 거 살면서 다 갚아드릴게요. 요양원에서 나오시고 이제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 제가 더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며느리가 뭘 잘못 먹었는지 제게 그리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고 긴장감도 들었지만 머지않아 아들과 며느리는 말뿐이 아니라 저를 진짜로 집으로 들였어요. 며느리는 말뿐인 줄만 알고 금세 변할 줄만 알았건만 정말로 자기 잘못을 알았던지 저를 극진히 모시면서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더라고요. 임신한 몸으로 아들과 함께 저를 부축하며 병원의 재활치료를 돕는데 저는 새삼 며느리가 다시 보였고 며느리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인지 저도 몸이 많이 회복되게 되었네요. 며느리 때문에 재구실 못하게 된 몸이지만 며느리로 인해서 다시 재구실을 하게 되다니 참 인생사 한 치 앞길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요양원에 있었을 때는 몸 추스리기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보호기구를 가지고 조금씩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저도 조금씩 노력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하나하나 타자도 칠 수 있게 되었고요. 며느리가 크게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은 저를 살린 천사가 되었네요. 지금은 손주를 낳고 육아에 정신없는데 저도 비록 비루한 몸이지만 손주를 돌보는데 신경 쓰고 있고 며느리는 저와 아이를 돌보며 열심히 전업주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는데 우리 며느리는 어찌되었든 고쳐서 지금 쓰고 있는데 다시 고장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힘들게 아들 키우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행복하게 다들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박화임 할머니의 사연 잘 들어보았습니다. 옛말에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라는 말이 있지만 박화임 할머님의 며느리는 정말 개과천선하여 옛 잘못했던 일을 반성하며 지금 박화임 할머님과 남편 그리고 자식까지 잘 돌보고 있다는 사연에 저희도 마음이 따뜻해지며 행복합니다. 혹여나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박화임 할머님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다거나 또는 좋은 응원의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박화임 할머님께 많은 힘이 돼줄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박화임 할머님 힘내시고 재활치료 잘 하시길 저희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